자, 저번 시간에 우리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수 함수는 약간 포인트가 되는 점이 없다고 했어. 맞지?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지수 함수를 얘기할 기본적인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해줬었는데, y는 a의 x제곱일 때 a가 1보다 큰 지수 함수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지수 함수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얘기했었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면서 y좌편이 1에 생긴다 얘기했었고, a가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y좌편이 똑같이 1에 생긴다 얘기를 했었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수함수는 뭔가 희마리가 되는 점이 없다 보니 점근선 방정식을 기준으로 너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점근선 방정식은 x축이야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y는 0에서 점근선 방정식이 생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였지.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던 거였고,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 인정하시죠? 0,1을 지난다 1,a를 지난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필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1대1 함수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선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만 만나면 1대1 함수인 거야. 그래서 둘 다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과 a분의 1의 x제곱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갖는다 까지 얘기를 해준 상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이 들어가고,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뒤에 n이 더해지는 건데, 사실은 y 대신 y-n이 들어간 거야. 넘겨줘서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인정하시죠? 네. 다음.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y축 대칭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어가지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다음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x절편이란다 x값 두 개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값 넣은 함수 값이 더 크게 나온다. 감소함수 형태에서는 내가 x값을 두 개 넣었다라고 한다면 작은 값을 넣은 게 값이 더 커진다.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숙제를 아마 여기까지 풀어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60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필수에서 1번까지 했었나? 우리? 여보세요? 3번까지 했었고, 그럼 내가 숙제를 4번은 안 내줬나? 4번? 65페이지까지. 아, 여기까지 다 했었네. 맞네. 여기까지가 숙제였네.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65까지 중에서 68, 71, 77? 네. 제대로 해라. 지수함수부터는 진짜. 네. 가만 안 둔다. 68번부터 볼게요. 연습 문제 68이야? 68번 볼게요. 1번 둘 다? 1번만?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2,k를 지난대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건 x 대신 x-1을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y는 3에 x 빼기 1제곱 되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는 거잖아. 얘를 x축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서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얘가 2,k를 지난대요. 그럼 x에 2 넣어주고 y에 k 넣어주면 성립하는 거지. 따라서 k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볼 수가 있는 거여서
K의 값 얼마? 마이너스 27. 27분의 1이 되는 거지. 지수 다시 해야겠네. 아, 진짜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다음 71번. 자, fx를 a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fx 더하기 2가 얘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fx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x에다가 x 더하기 2를 넣어주는 거니까 a의 x 더하기 2제곱이 되고 2배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a의 x 더하기 1제곱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고 8배 fx라고 하는 건 8배 a의 x제곱 되는 거야 라고 봐줄 수가 있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겠죠. 인정하죠 여기까지? 인정하죠? 같이 봐 일단 설명을.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얘를 a의 내가 말했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인데 너희가 요거를 요쪽 방향으로 오는 것보다 얘를 요쪽 방향으로 고치는 연산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a의 x제곱 곱하기 a제곱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2 곱하기 a의 x제곱에 곱하기 a로 봐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거는 그냥 8 곱하기 a의 x제곱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그럼 양면을 a의 x제곱으로 나눠버릴 수 있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나눠주면 얘네들 다 없어지고 좌변은 a제곱 우변은 2a 더하기 8이 남는다 볼 수 있는 거여서 왼쪽 넘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서 인수분해 진행하면 a 빼기 4 곱하기 a 더하기 2는 0이구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되지 않는 값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따라서 a는 4가 돼야 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4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4의 x제곱 되는 건데 f3을 구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3 집어넣은 값 계산하시면 4의 세제곱 64가 정답이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다음 들어갈게요. 77번. 네, 확인체크 77번. 개념 원리가 이게 불편해. 확인체크 문제 번호랑 연습 문제 번호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지금 개정되면서 바뀌긴 했거든. 공통수학 1으로 개정되면서 이게 번호가 통합이 되긴 했어. 근데 개정되기 전 거는 좀 되게 불편한 것 같아.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2의 x제곱이고 얘가 y는 x야. 너희가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y는 x라인에 있는 모든 점들을 좀 x좌표, y좌표가 다 똑같다라는 작업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보시면 얘가 지금 b, a지. 근데 b와 a가 똑같아야 돼.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에 y절편은 어디를 지나가? y절편, y축과의 교점은 어디를 지나가? A 0,2. 0,1을 지나가죠. x 0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a가 1이 되죠. 0,1이니까. 그러면 요 점이 1,1이 돼요. 그래서 b가 1 돼야 돼. 인정하죠? 그럼 1을 집어넣어준 값은 여기 1 넣어주면 2 나오지. 그래서 c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또 2,2거든. 그래서 얘가 y좌표가 2면 x좌표도 2가 돼. 그럼 2를 다시 집어넣어준 얘는 2를 넣어주면 4가 되지. 그래서 얘가 또 4,4가 돼. d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a가 1, b가 1, c가 2, d가 4까지 다 더해주시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최대 최소도 그닥 별로 이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볼게요.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커. 그러면 증가함수잖아. 이게 포인트가 되는 점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할 만한 게 많이 없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와.
그런데 x 범위를 m 이상 n 이하라고 잘랐대. x 범위를 여기에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m과 n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그럼 범위를 m부터 n까지로 잘랐대. 그럼 함수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럼 x가 m일 때 어떤 값을 갖게 돼? 최소값. 최소값을 갖는다 볼 수 있어요. 값이 제일 작으니까. n일 때 어떤 값을 갖게 돼? 최대값. 그 얘기한 거야. x는 m에서 최소값을 갖고 n에서 최대값 갖는다. 그리고 감수함수에서는 m과 n으로 잘랐어. 그럼 함수가 이렇게 잘리지. 요번엔 m에서 어떤 값을 가져? 최대값. n에서 최소값 갖는다.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인정하시죠? 그 얘기한 거예요. m에서 최대값을 n에서 최소값을. 다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예제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y는 3의 x제곱이라고 했고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지 1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x 범위가 이렇게 잘렸다면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소값. x는 마이너스 2에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1에서 1을 집어넣어 준 게 최대값 된다. x는 1에서 3의 1제곱 3이라고 하는 최대값 갖는다. 정리해 준 거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준 게 최대값.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없애면서 역수니까 2의 세제곱 되면서 8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생기고 2를 집어넣어 준 것에서 최소값. 그럼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인정하시겠어요? 네.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은 너희에게 일반적인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y는 a의 fx제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수에 함수가 들어갈 때가 있어. 함수가. 오케이? 이때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돼. 인정합니까? 그럼 얘는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fx가 최대가 될 때 a의 fx 제곱도 최대가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전체값도. 그리고 fx가 최소가 될 때 a의 fx 제곱도 최소가 된다. 볼 수가 있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인정하시죠? 그리고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최대가 될 때 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맞지? 감소함수니까. 따라서 a의 fx는 최소를 갖는다. 볼 수가 있고 반대로 fx가 최소가 된다면 a의 fx 제곱값은 최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지수가 증가함수인 경우는 지수가 최대일 때 a의 fx 제곱이라는 함수값도 최대가 되고 지수가 최소일 때 a의 fx 제곱도 최소가 된다 보는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지수가 최대일 때 값이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최소일 때 값이 최대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증가함수면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 감소함수면 최대일 때 최소, 최소일 때 최대. 인정하시죠? 괜찮아요, 어머니? 네. 여기 있는 거 좀 풀고 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 이거 와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거 쉬우니까. 다음. 필수 예제 7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3의 x 더하기 2제곱이라고 했잖아. 근데
잘 봐. y는 너희한테 만약에 3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7제곱 같은 게 나왔다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a가 되는 거야. 밑에 x 개수 제곱을 계산한 게 a가 되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마이너스 4로 두 개를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럼 이 3의 마이너스 4제곱을 요곳에 x 빼기 4분의 7제곱으로 가줄 수 있잖아. 그래서 81분의 1에 x 빼기 4분의 7제곱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너희가 항상 판단을 할 때는 이 밑에 x 개수 제곱을 한 게 밑이 되는구나 라고 봐줘야 돼. 인정하겠어? 그리고 그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럼 얘는 증가함수에서 감소함수겠어. 1번은 밑에 x개수 제곱을 한 게 밑이 된다고. 3의 1제곱. 네. 그럼 1보다 커 작아? 커요. 커서 증가함수라고. 인정? 일단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너희가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보자마자. 두 번째 건 마찬가지야. 2의 밑에 x개수 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밑이 되는 거야. 감수. 여원 이해가? 마이너스 1제곱은 왜 해? 왜냐면 이 둘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빼기 1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밑의 값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에 x개수 제곱이 밑이 된다고. 밑에 x개수 제곱이 밑이 된다고.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그래서 y는 a의 px 더하기 q제곱꼴이 나왔다면 a의 p제곱이 밑이 된다고.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밑이 되는 거니까 보자마자 감소함수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둘 다 x가 붙어 있는 것들은 합쳐줘야 돼요. 앞에 건 4의 x제곱이고 뒤에 건 3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러면 a의 x제곱, b의 x제곱은 ab의 x제곱, 즉 3분의 4의 x제곱으로 합쳐줄 수 있는 거지. 증가함수, 감소함수? 준재, 뭔 어딜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아 진짜 자전거 바퀴 떼간다. 네. 자 계산하시면 3분의 4의 x제곱이구나. 인정합니까? 네. 증가함수라고. 그래서 나 분해 다 할 줄 알아. 타이어만 떼간다. 자 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증가함수라는 것만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야. 1번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 증가.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어준 게 최소값이에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의 0제곱 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0인 거야. 0이 아니죠. 1이 돼야지, 그치? 그리고 최대값, 뭐라는 거야? 최대값짜리 최소값이 1 되는 거야. 그리고 1을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 되겠지? 1을 집어넣어주면 3의 세제곱 돼서 최대값 27 되는구나. 볼 수 있는 거라고. 인정? 그리고 얘는 밑이 뭐가 된다고 영원히? 감소요. 2분의 1. 그렇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어서 2분의 1이 밑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게 최대가 돼. 그리고 2를 집어넣어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2의 제곱 되는 거여서 최대값은 4가 되고 2를 집어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돼서 최소값은 2분의 1 된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이고 4의 x제곱이니까 3분의 4의 x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여서 1보다 커 작아? 커요. 증가함수죠. 0 집어넣어준 게 최소값. 그러면 3분의 4의 0제곱은 1이 된 거지. 1을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 최대값은 3분의 4의 1제곱이다. 까지요. 인정하죠? 준재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잘하면 쌤이 자전거 선물 줄게. 쌤 헬멧 한 7개 있어. 집에 자전거 용품 천지예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글러브 하나 보여주세요.
글러브 같은 소리 하는데 있는 거 준다는 거. 클립 페달도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자,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영원히? 2의 x 더하기 1분의 1이요. 뭔 소리? 그게 뭐예요? 전 압니다. a의 m 더하기 n제곱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a의 m 곱하기 a의 n이요. 그럼 얘는? 2의 x 곱하기 2의 1제곱.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 되는 거네? 따라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반복되고 있나? 지금 네? 뭐가 반복되고 있나 여기서? 2의 x제곱을 좀 치환해주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 이해 가요? 네.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고. 치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희에게 x 범위를 줬을 거란 말이야. 인정해? 그럼 이 범위에서 t의 범위를 꼭 구해줘야 돼. 오케이? x가 0부터 2까지인데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 증가. 그러면 0 넣은 것에서 최소값 같지? 네. 얼마 나와? 1. 1. t는 그래서 1 이상이 돼야 되고 2 넣은 것에서 최대값 같지?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4. 그래서 t는 1 이상 4 이하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인정해요? 그 다음에 2의 x제곱 자리에 t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가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t제곱 빼기 2t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공통수학 원 문제가 되는 거지. 공통수학 원? 너희는 수상이었지? 수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오케이? 이 범위에서 얘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T로 묶어줘.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야지. 2차 함수인데. 잠깐만요. t제곱 마이너스 2t가 있으면 여기 상수항에 뭘 더해주고 뭘 빼줘야 완전 제곱식 돼. 반의 제곱. 반의 제곱 1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t 빼기 1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붙어서 t의 범위가 1, 2, 3, 4 이하라고 했단 말이지. 꼭지점에 t의 좌표인 1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 가죠 최대값 가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이 망을. 최대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 설명을 해야겠다 이거. 이거 하면은 오늘 진도를 못 나가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여가지고 해줘야 돼. 봅시다. 이거 내가 설명할 테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한다. 알겠지?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이거 안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안 돼요. 지수함수에서도 나오고 로그함수에서도 나오고 삼각함수에서도 나와. 2차 함수 개념은. 알겠어?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2차 함수가 나오면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 인정? 포물선이 뭐냐? 어떤 축에 대해서 문제 바퀴 떼가 진짜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곡선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해.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하지.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 모양이 나와. 좌우가 대칭이야. 인정? 그러면 포물선과 얘를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거든. 축이 만나는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꼭지점. 인정하십니까?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2가로 열고 x-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이 나왔대요. 그럼 요점 좌표는 5, 마이너스 7인 건 알죠? 인정합니까?
기본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땐 최소값을 가져. 왜냐면 뭐의 최소값이냐면 y의 최소값을 갖게 돼. 무조건. 왜? 값이 얘보다 더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겠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수식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프에서는 얘보다 더 못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5에서 x가 5에서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는구나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수식에서 살펴보자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지.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막 1억을 넣든 뭐 막 내 맘대로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실수 범위 내에서만 넣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 범위에서밖에 값이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마이너스 7 이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갖게 된다. y가. 인정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얘보다 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정하죠? 따라서 너희에게 만약에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최소값을 가져 무조건. x가 5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최소값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무조건 최대값이 생긴다고. 왜? 얘는 항상 0 이상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 덩어리는 0 이하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x에다 뭘 넣든 간에 마이너스 아니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3을 갖게 된다고. 따라와요 여기까지? 그런데 범위를 너희에게 잘랐대요. 범위를 줬대요. 0 이상 7 이하라고 줬대. 범위를. x 범위를.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 어디에 있어 지금? 5에 있지? 네. 5에 있지? 5를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0이요.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네. 근데 꼭지점의 x 축을 기준으로 x 값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커져. 반대값을 갖게 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범위가 0부터 7까지로 잘리면 0부터 7까지로 잘리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0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마찬가지야. 만약에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5에 있죠. 근데 x범위가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5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땐 0 넣은 값하고 10 넣은 값이 똑같아요.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얘 25 될 거 아니야. 10을 넣어봐도 25 나오지. 그래서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떨어져 있는 값을 생각한다면 y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2차 함수가 등장했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파악해. 그럼 만약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5가 안 들어가지? 그러면 5에서 제일 가까운 값 6에서 10까지인 거잖아. 그러면 제일 가까운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 원래 값을 갖게 돼. 그리고 제일 멀리 떨어진 값에서 반대값을 갖게 돼. 최대값.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에서 제일 가까운 값에서 최대값을 갖게 돼. 제일 멀리 떨어진 값에서 반대값, 최소값을 갖게 되는구나. 생각해줘야 돼요. 인정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전에 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갔다면 2차 함수 형태로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개념만 너희가 잘 지켜주면은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방금 알려준 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면 쌤이 영상 이거 찍은 거 올려줄 테니까 다시 너희들도 봐. 알겠지? 볼게요. 다시 한번. 얘는 2의 2x제곱 봐주고 처음 걸 뒤에 거를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봐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거야. 그런데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0 넣어준 게 최소값, 2 넣어준 게 최대값. 그리고 나서 t를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표준형 변형할 거야. 그럼 얘는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니까 어떤 값을 가져? 최소값. 최소값. 근데 t가 1일 때 같지? 근데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꼭 지점 y잖아. 그리고 1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4. 그럼 4를 넣어준 게 최대값 되는 거야. 그럼 4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9 빼기 1이어서 8 되죠. 맥시멈 최대값은 8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보질 않아. x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지 최소를 갖는지도 물어봐. 오케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지. t가 4에서 최대값 가졌었지. 그리고 나서 치환했었던 요 2의 x제곱을 다시 넣어줘요.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x값을 다시 찾으면 돼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x가 얼마일 때 1 나와요? 빵. 0일 때. x가 얼마일 때 4가 나와? 2일 때. 그럼 x가 0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고 x가 2일 때 최대값 8을 갖는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x값까지 같이 물어봐요 무조건. 오케이? 아 요거 설명하느라 제대로 나가지 못했네요.